오늘 외교와 관련된 건데 전화 되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긴데요. 네요. 방금 전에 김문수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하고 이화영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이화영 유죄가 나오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요 이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뭘 테스트하고 있냐면 푸젠함 아십니까? 푸젠함? 중국의 제3번째 항공모함이죠. 캐터필터 방식으로 전자식 사출기 달고요. 이렇게 해서 사출기를 팍 해가지고 캐터필터가 이제 투석기잖아요. 그건 사출기라고 해서 비행기 걸어서 빵 이제 스키점프대로 1호, 2호 만들었다가 세 번째 항공모함이 이제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잠정 수역에서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푸젠항이.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딱 항공모함을 띄워서 우리나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할 수 있는 데냐 없는 데냐 그러면 여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공해상이에요. 공해상을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대한민국하고 양쪽에서 중간 수역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항공모함 띄우고 이착 훈련을 왜 남중국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바다에서 이거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당연히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감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군함도 그 근처에 가서 초계 활동, 우리는 초계 비행기도 가서 초계 비행하고요. 우리나라 함정들도 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합니다라는 군사훈련 내지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메시지를 내겠어요? 아니죠.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캐터필터 방식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해 내해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중국은 서해 바다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를 해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전략을 얘기할 때 결국은 바닷길에서의 좁은 해협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제 해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일단 수에즈 운하 엄청 중요한 전략 거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도 이제 다르데넬스 보스포러스 이렇게 두 개 완전히 실 같은 바닷길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이제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죠.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그냥 한 게 아니죠. 여기 이런데 그리고 이 지브롤터 해협 여기 이런 게 전부 다 전략적인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장악을 하면 러시아가 흑해를 빠져나가서 지중해로 나오는 걸 여기를 막을 수 있죠. 여기만 장악하면. 그리고 이제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여기 지부티하고 예멘하고 지금 후티 반군 여기 하고 있는 이 홍해 앞바다 요런 여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또 페르시아만 여기도 여러분 엄청 호르무즈 해협도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바다고 넓지 않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기가 엄청나게 미사일하고 전투기가 발전했죠. 중국은 여기를 자기들의 내 우리가 황해 바다로 국을 잘했어. 황해 좋아. 서해 바다 아니고 황해 아니지. 황해 좋을 게 없지. 이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라고 했네. 아무튼 뭐 그건 오케이. 여기를 서해 바다를 내해화하는 걸 그리고 중국은 목적을 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여기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텐진항 있죠. 그리고 베이징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를 해협화, 스트레이트화 하고 싶은 게 미국이고 그리고 여기를 내해화하고 싶은 게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이 여기서 지금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안 한다고 봐요. 스텔스 전투기 이착함 실험 비행을 했는데 22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다고 봅니다. 잠정 조치 수역 Provisional Measures Zone에서 PMG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외교 스탠스에 관련돼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부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다 이거 이제 한동훈 쪽에서도 나오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한미 정상 통화가 지연되고 있는 건 코리아 패싱의 시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를 안철수 한동훈 두 쪽에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서방국 정상들과의 통화나 축전 소식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군사훈련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 서방은 우리를 뭐로 볼 것인가. 자, 이 얘기도 좀 생각을 해볼 게 있겠죠.